내 어린 시절은 정말 엉망이었어. 물론 사람마다 사정은 다 있잖아. 누구나 하나쯤은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기억이 있을 거고. 근데 적어도 내 기억 속 어린 시절은 행복이라는 단어랑은 정말 거리가 멀었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고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 세상에는 늘 엄마 한 사람뿐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누군가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부터 술이랑 마약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고 내가 태어난 뒤에도 그 생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든. 내가 5살쯤 됐을 때는 우리가 살던 작은 아파트가 거의 마약쟁이들 아지트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 있었어. 근데 웃긴 건 그때 나는 그게 이상한 일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야. 애들은 원래 자기가 보고 자란 환경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그랬어. 밤이 되면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왔어. 어떤 사람은 술병을 들고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이 되도록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지. 가끔은 며칠씩 집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나한테는 그냥 다 엄마 친구들이었으니까. 지금도 가끔 그 집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냄새야. 그 집은 늘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 나중에서야 그게 아편 연기였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알 리가 없었지. 담배 냄새랑도 달랐고 음식 냄새랑도 달랐어. 숨을 들이마시면 목 안쪽이 따끔거렸고 눈도 살짝 시큰했어. 거실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흘러들어와 내 방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게 일상이었거든. 문을 닫아도 소용없었고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도 그대로였고 다음 날이 되어도 그대로였고 심할 때는 며칠 동안 방 안 공기가 뿌옇게 느껴질 정도였어. 근데 사람은 참 무서운 게 그런 환경도 계속 겪다 보면 익숙해지더라. 난 그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세상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날 아예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엄마는 날 미워했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가끔 돈이 생기면 중고 가게에 데려가 옷을 사주기도 했고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 물론 오래가진 않았지만 빵 한 봉지, 우유 한 팩, 통조림 몇 개 그런 것만 있어도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 오늘은 배 안 고프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으니까. 근데 며칠만 지나면 냉장고는 다시 텅 비었고 집에는 또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게 내 일상이었지. 내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낡은 매트리스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장난감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 방이 워낙 좁아서 장난감 상자 하나만 놓여있어도 꽤 꽉 차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난 그 방이 좋았어. 방문만 닫으면 거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조금은 멀어졌거든.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아주 조금은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난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만큼은 안심했던 것 같아. 장난감도 거의 없었어. 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던 건 배씨였어. 솔직히 그때의 나한테 배씨는 그냥 인형이 아니었어. 친구였고 가족이었고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존재였지. 학교에는 친구도 거의 없었거든. 아이들은 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고 나랑 같이 앉는 걸 싫어했어. 처음에는 나도 같이 놀고 싶어서 이것저것 노력했는데 결국은 늘 혼자 남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배씨가 되었어. 배씨는 정말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었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식탁 한쪽에 앉혀놨고 잠잘 때도 꼭 품에 안고 잤어. 목욕을 할 때도 욕조 옆에 세워두거나 같이 물에 넣고 놀았고 밖에 나갈 때도 웬만하면 꼭 데리고 다녔어.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인형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배씨는 다른 인형이랑은 좀 달랐어.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배씨를 다른 인형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 당시에 나는 정말 배씨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어. 단순히 상상을 하며 노는 정도가 아니었어. 진심으로 배씨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내 말을 이해한다고 믿었어.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 나중에 커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자료도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약물 노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아마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집 안에 항상 떠다니던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린 나이가 견디기엔 너무 힘든 환경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때의 나는 배씨를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희한한 건 배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따뜻했던 기억보다 이상했던 기억이 훨씬 많다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이유도 없이 부엌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했어.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 가끔은 냉장고에 있던 음식까지. 먹으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 방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음식이 없어질 때마다 날 의심했고 난 매번 혼났어.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
왜냐면 정말 내가 가져온 건 맞았으니까. 다만 왜 가져왔는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 음식만 그랬던 게 아니야. 포크나 숟가락 같은 식기도 종종 없어졌고 가끔은 부엌에 있던 작은 과도까지 내 방에서 발견되곤 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야. 5살짜리 애가 칼을 자기 방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도 그때 나는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필요해서 가져왔구나. 딱 그 정도였지. 엄마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화를 냈어.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지.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난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으니까. 거실 소파에는 늘 낯선 남자가 한 명쯤 누워 있었어. 어떤 날은 같은 사람이 며칠씩 있었고 어떤 날은 매일 얼굴이 바뀌었어.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거실에 나갔다가 눈이 마주치면 괜히 무서웠거든.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는 사람도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지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내 일상이었어. 그래서 무섭다는 감정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학교에 가는 것도 그다지 즐겁진 않았어. 친구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가장 싫었거든.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늘 난감했고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랑 공원에 갔다느니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느니 외식을 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런 기억이 없었으니까 괜히 아무 말이나 둘러대다가 들통난 적도 있었고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해졌지. 선생님도 내가 말이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내 6번째 생일이 다가왔어. 사실 그 전까지는 생일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케이크를 받아본 기억도 거의 없었고 선물을 잔뜩 받아본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놀고 케이크를 먹고 풍선을 달고 사진도 찍는다는 걸. 친구들 생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한 번쯤은 그런 생일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그때는 선물이 갖고 싶었던 게 아니야. 맛있는 걸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도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웃고 떠들고 같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놀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어쩌면 그날 하루만큼은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조금은 나를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지. 하지만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었으니까 생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들떴어. 학교만 끝나면 친구들이 했던 생일 파티 이야기를 혼자 떠올리곤 했거든. 풍선을 천장에 잔뜩 달아놓은 집,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 친구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 사실 난 그 아이들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더 많았지. 그래도 그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한 번만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 나랑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상상도 많이 했어. 케이크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친구들은 어디에 앉을지, 같이 무슨 놀이를 하면 좋을지. 내 방은 워낙 좁았지만 장난감 상자를 치우면 조금은 넓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배씨도 깨끗하게 닦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 정도로 그 생일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다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말해보기로 했어. 그 말을 꺼내기까지도 한참을 망설였어. 괜히 싫다고 할까봐, 화를 낼까봐. 그래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날 엄마는 장을 보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어. 부엌에서 비닐봉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고 난 그 옆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지. 손에는 방금 마시던 콜라병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긴장을 너무 해서 병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어.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삼켰고 또 삼켰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 엄마, 나 생일 파티 하면 안 돼? 말은 했는데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못 들은 건가 싶었지. 그래서 한참을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 비닐봉지에서 통조림을 꺼내고 빵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만 계속 들렸어. 다시 한번 말해볼까 고민하던 그때 엄마가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내 쪽을 돌아봤어. 그리고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라. 생일 파티?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 그걸 지금 나보고 하자는 거야?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 그러자 엄마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 15명이나 되는 애들한테 밥을 해주고 케이크까지 사라고? 난 너 하나 먹이는 것도 버거워. 넌 원래도 많이 먹잖아. 아니, 정확히는 배씨가 많이 먹는 건가?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피식 웃더니 다시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어. 마치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 사실 엄마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도 그렇게 단번에 끝날 줄은 몰랐지.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덜 서운했을 거야. 다음에 돈 모이면 해주겠다.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줬으면 믿었을 거고. 근데 엄마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 내 부탁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는 듯이 넘겨버렸지. 조금 뒤부터는 거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날도 또 파티가 시작된 거였어.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 마음에도 너무 억울하더라. 엄마는 맨날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밤새 떠들고 놀면서 왜 내 생일 하루는 안 되는 걸까? 나는 겨우 친구 몇 명만 초대하고 싶었던 건데 그것조차 사치였던 걸까?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는 애들이 혹시라도 와주기만 하면 나도 친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작은 희망마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방으로 뛰어갔어. 문을 있는 힘껏 닫고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지. 방 안은 조용했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내 방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거든.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배씨는 늘 그렇듯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평소 같았으면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을 텐데 그날만큼은 아니었어. 이상하게 배씨를 보는 순간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라.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때의 나는 내가 계속 혼나는 이유도,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도, 친구가 없는 이유도 전부 배씨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게 어린 내 머릿속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하지만 6살짜리 아이는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봐.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는 배씨였던 거야.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 앉아 배씨를 안고 한참을 울었을 거야. 그렇게 울다 보면 조금은 진정됐거든. 근데 그날은 달랐어. 방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상할 정도로 화가 가라앉질 않았어. 왜 항상 나만 혼나야 하지? 왜 엄마는 내 생일 파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지? 왜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 그리고 그 끝에는 늘 배씨가 있었어. 그 어린 나이에도 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 배씨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한동안 침대 위에 앉아 배씨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아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웃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 그 웃는 얼굴이 날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치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물론 지금의 나는 알아. 그 모든 건 내 착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니었어. 난 정말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점점 숨이 가빠졌고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때까지도 내 손에는 부엌에서 들고 올라온 콜라병이 그대로 들려있었어. 아까 엄마한테 말을 걸기 전부터 들고 있던 그 병 말이야. 유리병이라 꽤 묵직했지. 난 한동안 그 병을 꽉 쥔 채 배씨만 바라봤어. 그리고 정말 순식간이었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 그냥 갑자기 화가 폭발했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배씨를 향해 던졌어. 병은 침대 위에 있던 배씨의 이마를 그대로 맞췄고 배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 나도 잠깐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만 들더라. 난 천천히 바닥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굴러다니던 유리병을 다시 주워들었지. 배씨는 뒤집어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 평소 같았으면 얼른 안아줬을 텐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 난 그대로 병을 다시 들어올렸고 힘껏 내리쳤어.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정말 정신없이 휘둘렀거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였고 팔이 아플 만큼 힘을 줬던 것만 기억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내 모습은 6살짜리 아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사람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외로움,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던 거지. 그리고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어. 이건 정말 확신할 수는 없어.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게 원래 흐릿하니까. 하지만 그때 분명 웃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까르르 웃는 어린 여자아이 웃음소리. 처음에는 내가 웃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 분명 다른 웃음소리였던 기억이 남아있어. 물론 지금은 그게 환청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집에서 마시고 자란 공기, 극심한 스트레스, 혼란스러운 환경,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소리였겠지. 적어도 난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한참 뒤에야 팔을 멈췄어. 숨은 거칠게 차 있었고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 그제야 조금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어. 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배씨를 한참 내려다봤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는 날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배씨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어. 그리고 방 한쪽에 놓여있던 파란색 장난감 상자 앞으로 걸어갔지.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몇 안 되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난 그것들을 대충 한쪽으로 밀어넣고 배씨를 안으로 집어넣었어.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뚜껑을 닫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잠금쇠를 눌렀어.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장난감 상자를 있는 힘껏 벽 쪽으로 밀어버렸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벽에 부딪혔고 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어. 그 순간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 다시는 배씨를 보고 싶지 않아. 영원히. 그때는 정말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어.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6살짜리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 아니라 후련함을 느꼈다는 거니까.
하지만 그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배씨만 없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거야.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뒤 며칠 동안도 집은 평소와 똑같았어. 낯선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고 거실에서는 밤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엄마는 여전히 정신없이 살았고 난 여전히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 달라진 게 있다면 배씨가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어. 신기하게도 난 장난감 상자를 다시 열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평소 같았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가지고 놀았을 텐데 그때는 이상할 정도로 상자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 그냥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괜히 손이 가지 않았어. 어쩌면 어린 나도 무의식적으로는 뭔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 난 정말 배씨를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둔 인형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우리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어. 사실 그때도 난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어. 평소에도 낯선 어른들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경찰이 찾아온 것도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 다만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 현관 밖에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뭔가를 부인하고 있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처음 듣는 정도로 다급한 목소리였던 건 기억나. 잠시 뒤 양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그대로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끌려 나갔어. 난 그 장면을 방문 틈 사이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지. 엄마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경찰들은 차분하게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 그게 내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 엄마가 떠난 뒤에는 2명의 여자분이 집으로 들어왔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무릎을 굽혀 내 눈높이에 맞춰 앉았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름을 물어봤어. 난 겁이 나서 거의 대답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괜찮다고 말해줬어.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왠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던 건 기억나. 그날 난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어. 짐이라고 해봐야 갈아입을 옷 몇 벌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 남겨두고 왔지. 이상하게도 장난감 상자는 챙기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안에 배씨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내가 직접 넣었다는 기억도 모든 게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의문도 들지 않았어. 그렇게 난 다른 주로 보내졌고 새로운 위탁 가정에서 살게 됐어.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던 거야. 정말 별거 아닌 식사였어. 난 그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 따뜻한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할 줄은 몰랐거든. 먹어도 된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도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 괜히 내가 다 먹으면 혼날 것 같았고 누군가 뺏어갈 것 같았으니까. 그 모습을 본 위탁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앞에 빵을 하나 더 놓아주셨어. 그날 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부른 상태로 잠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은 편하게 오지 않았어. 눈만 감으면 예전 집 복도가 떠올랐고 거실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 악몽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거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내가 알던 세상이랑 너무 달랐어.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더 어색했지. 밤이 되면 조용하다는 게 낯설었어. 누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거실에서 술병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처음 몇 달 동안은 작은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방문부터 하게 됐어. 별것 아닌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그러면 위탁 아버지가 방으로 와서는 괜찮다고 말해주셨어. 아무 일도 없다고, 다시 자도 된다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야 겨우 이불을 덮을 수 있었어. 학교도 새로 옮겼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났지. 물론 처음부터 잘 적응한 건 아니야. 사람들이 다가오면 괜히 긴장됐고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히려 이유를 의심했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 어린애가 하기엔 참 이상한 생각이지. 근데 그게 내 기준이었어. 세상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친절한 줄 알았거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 조금씩 친구도 생기고 웃는 날도 많아졌어. 위탁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고 실수를 했다고 소리를 지른 적도 거의 없었어. 처음에는 그게 더 무서웠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 잘못하면 왜 잘못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줬고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꼭 준비해줬어. 처음 생일 파티를 해준 날 난 촛불을 끄면서도 울었어. 그날은 행복해서 온 건지 아니면 너무 늦게 받아본 행복이라 온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조금씩 평범한 아이가 되어갔어.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집에서의 기억도 하나씩 흐려지기 시작했어. 사람은 살기 위해 있는다고 하잖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거실의 냄새도 복도의 연기도 낯선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졌어. 배씨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였어. 인형을 정말 좋아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남았지.
그 이후의 일은 거의 떠올리지 않게 되더라. 마치 누군가 내 기억 한구석에 커다란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고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장난감 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살았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난 엄마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위탁 부모님은 내가 조금 더 커졌을 때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려주셨어. 엄마는 감옥에 있다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라고. 이유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 나도 묻지 않았고 솔직히 그때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이미 내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끔 엄마가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 처음에는 위탁 부모님이 보여줄지 말지 고민하셨던 것 같더라. 결국 내 선택에 맡기셨지. 난 봉투만 보고도 읽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혹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변명을 하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어린 시절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고 그 사람을 다시 내 인생으로 들이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20대가 되어서도 몇 번 연락이 왔어. 전화도 왔고 면회를 와달라는 부탁도 있었다고 들었어. 난 전부 거절했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내 인생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고 굳이 과거를 다시 끌어안고 싶지 않았거든. 시간이 더 흘러 나는 결혼도 했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이도 둘이나 생겼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 직업도 사회복지사를 선택했어.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번에는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전 기억은 정말 꿈처럼 멀어졌어. 가끔 악몽을 꾸는 날은 있었지만 눈을 뜨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난 정말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도 다시 떠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어. 그날 아침까지는, 그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휴대폰이 울렸을 때도 별 생각은 없었어. 모르는 번호였거든. 원래라면 안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결국 받지는 못했고 벨이 끊긴 뒤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았어. 평소 같으면 그런 것도 잘 안 듣는데 그날은 괜히 재생 버튼을 눌렀어. 그리고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엄마였어.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고 예전처럼 술에 취한 듯한 말투도 아니었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더라. 자기가 가석방 됐다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딱 그것뿐이었어. 메시지를 다 듣고도 한동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 솔직히 처음 든 감정은 놀라움도 아니었어. 짜증에 가까웠지. 이제 와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냥 지워버릴까도 생각했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겠더라. 나도 나이가 들었나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별의별 사연을 다 듣다 보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미워하기만 하기는 어렵더라고. 용서한 건 절대 아니야. 지금도 엄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한 번쯤은 끝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 평생 도망치듯 피하기만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속의 상처를 계속 안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결심했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만 통화해보자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듣고 싶은 말도 조금은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통하기가 어려웠어. 괜히 애들이 들을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 우리 집 뒤쪽에는 작은 창고 하나가 있었거든. 원래는 공구 같은 걸 보관하려고 만든 곳인데 언제부턴가 아이들 놀이방처럼 쓰고 있었어. 여름만 되면 그 안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밀기지라고 부르면서 놀기도 했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장난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 파란색과 흰색이 칠해진 작은 장난감 상자. 예전 우리 집에서 가져왔던 그 상자 말이야. 사실 그 상자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오래된 물건 하나라고만 생각했지. 이사할 때 창고 정리를 하다가 발견해서 애들 장난감 넣어두면 되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뚜껑을 열어본 기억도 없었어. 열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었고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물건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쳤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야.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게.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 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장난감 상자 위에 걸터 앉았어. 아이들이 찻잔놀이를 할 때 테이블처럼 쓰던 거라 높이도 딱 맞았거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엄마가 남긴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했어. 그냥 안 받으면 그래도 내가 전화는 해봤다, 그걸로 끝낼 수 있었으니까. 근데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직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어. 기억 속 목소리보다 훨씬 늙어 있었고 기운도 많이 빠져 있었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엄마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어. 로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반가워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일부러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눈앞으로 걸어 나오는 기분이었어. 난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 그러자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네가 평생 나랑 연락 안 하고 살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지. 아마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라 그랬던 것 같아. 언젠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엄마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그려봤으니까 대신 이 기회에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 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 엄마, 난 엄마를 용서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평생 한 번은 해야 했던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엄마는 마약이랑 술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쳤지만 내 인생도 거의 망칠 뻔했어. 5살짜리 애가 살아야 할 집이 아니었어. 매일 낯선 사람이 드나들고 집안은 항상 연기로 가득했고 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자랐어. 그 말을 끝내자 수학이 넘어가 한동안 조용해졌어. 엄마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더라. 로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난 변명할 생각 없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정신만 차렸어도 배씨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잠깐, 왜 갑자기 배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이도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널 제대로 돌봤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엄마, 도대체 왜 배씨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배씨는 인형이었다니까?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 장난감 상자 안에 아직도 들어있다고. 아니야 로라. 우린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야. 배씨는 네 여동생이었어. 내 딸이었다고. 네가 늘 인형이라고 불러서 우린 네가 알고도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 머릿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그리고 내 방으로 음식을 가져갔던 기억, 그동안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 난 그대로 굳어버렸어. 휴대폰을 든 손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 내가 앉아있던 장난감 상자, 파란색과 흰색이 칠해진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창고 안구석에 놓여있던 그 상자. 난 천천히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 손을 뻗었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 천천히 잠금쇠를 풀었어. 너무도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세상을 둘로 갈라놓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 뚜껑을 붙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 그리고 그 순간 평생 붙잡고 살았던 내 기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형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엄마는 그런 걸 사줄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빨간 손수레도 없었고 내가 믿고 있던 기억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었어. 하지만 장난감 상자는 분명히 있었어. 예쁜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작은 장난감 상자. 그리고 내가 5살이었을 때 난 내 여동생 배씨를 죽였고 그 아이를 그 장난감 상자 안에 숨겼어.